안녕하십니까. 파피루스 입시 컨설팅의 오경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는요. 이제 사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수시를 고3 학생들은 이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순서대로 어떤 일정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왜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선생님, 왜 수시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시험이 한 달 전 공부 시작할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험 공부 시작하진 않잖아요. 결과가 좋으려면 당연히 일이 있기 얼마 전부터 내가 머릿속으로 로드맵을 쫙 그려놓는 게 좋아요. 더더군다나 왜 일찍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당장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았어요. 당장 이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원서를 준비하다 보면 무슨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급하게 생활기록 분석하고 성적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학 찾아보고 학생 의향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소간 아쉬움이 남는 대학 지원 전략이 짜질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나온 대학들도 웬만하면 안정적으로 왜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정적인 추세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성적과 비교 활동들에 비해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남는 결과로 학생들이 마지막에 고3 생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이 없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미리 준비할수록 분명히 기회는 늘어납니다. 자, 올해는요,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가 7월 초, 조금 이른 학교들 같은 경우 6월 말이면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7월 초 정도 돼가지고 일단 기말고사가 기간이 끝날 겁니다. 그러고 나면 2주 정도? 보통 여름방학이 언제 시작을 하냐면 7월 20일 정도에 여름방학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길면 3주 정도, 이 정도 시간 동안에 학교에서 이제 하는 업무들이 하나씩 생겨나겠죠? 일과들이. 첫 번째는 성적에 대해 기말고사 성적 공부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체크,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내가 한 활동인데 기재가 잘 안 돼 있다든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뜬 거 봤는데 좀 심각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하게 일어나진 않았는지 생활기록부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보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시 채워 넣어야겠죠. 그리고 뭔가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도 필요한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일이 있지는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조금 미진하게 교과목이 있어서 세특이 좀 덜 챙겨져 있다 하는 교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진로하고 맞춰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세특을 챙길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활동들이 언제 해야 되냐? 기말고사 끝난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현재 고3 같은 경우에 독서도 들어가고요. 봉사활동도 아직 여전히 교회 봉사활동도 들어가요. 올해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활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아직 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꾸준히 좀 채워가지고 언제까지? 네, 여름방학 끝나기 전까지는 완성해 놓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7월 초반이 정말 훅 지나갑니다.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가지고 7월 중순쯤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학 거의 시작 즈음과 함께 무엇을 해봐야 되냐? 내 생활기록부를 전체를 다 분석을 해봐야죠.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나의 생기부는 적합한지, 내 생기부에 있어가지고 성적적인 부분은 대학에 어느 정도 라인을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내 생활기록부는 어떤 대학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도 꼼꼼하게 뜯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봐야 되죠? 네, 여름방학 시작 직전 혹은 직후 요즘에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물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서 담임선생님께서 혹은 지도선생님께서 상담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있어가지고 준비 하나도 없이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머릿속으로 난 이 정도 대학을 그려봐야지 라고 준비를 먼저 하신 다음에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학생들한테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6개 대학 어디를 쓸 것인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게 결과가 될 텐데 이것도 사실 디데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수시를 언제 쓴다 그랬죠? 맞습니다. 9월 중순, 9월 10일에서 17일 사이 중에서 대학마다 조금씩 날짜를 정해가지고 수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일정에 맞추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중심을 두고 그 6개 대학을 선정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할 것들이 뒤에 더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선정이 있어가지고 써놓은 것처럼 2주 정도 할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기간이 있어서 2주 썼어요? 그럼 여름방학 얼마 남았죠? 정말 많이 남아봤자 3주? 2주에 3주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현 고3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올 패치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인서울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일부 대학들 자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같은 경우 쓸 때 특히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글 쓰는 거 워낙 자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말 2, 3일이면 써 바르면 써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결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자소는 최소한 2주, 보통 3주, 넉넉하게 한 달 잡고 내가 생리부 내에 있어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소재 골라내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첨삭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소가 내가 정말 설득력 있는 자소를 썼다 말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자소서 기간은 3주 내외로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고 보니까 방학이 다 끝나버렸죠. 자, 방학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할 것이 없느냐? 아니죠. 학종의 끝은 자소서가 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면접이 있잖아요. 여기서 학생들 이런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면접은요. 1차 합격 끝나고 나서 준비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1차 합격하고 나가지고 수능 끝나고 준비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6개 대학이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끄집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학종인데. 그 경우에 여러분들 경우에 나는 학종에 올인할 거야, 나는 전혀 신경 안 쓸 거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능에 가까워 왔다 온다 할지라도 면접 준비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고 무리가 있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러진 않겠지만 수능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수능 전 면접이 있을 경우 수능과 가까워지면 면접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럼 언제 하는 게 나왔으니까 그쵸? 원수 접수하기 전에 아싸리 일주에서 2주 정도 시간 할애해서 면접 준비까지도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에 어떠한 질문들이 왔는지 면접 기출문항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준비도 해보는 면접 준비가 원서 접수 전에 한 2주 정도 할애해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면접 기간이 수능 후에 있다 할지라도 대개는 수능 끝난 직후에 보통 정말 빠른 경우에는 한 2, 3일 후에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일주일 후 이 정도의 면접이 깔려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면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생활기록부 내에서 물어보게 되는데 자소서를 쓴 직후 내 생활기록부를 분석한 직후에는 맞다 나 이런 활동들 했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수능 끝날 때까지 있어가지고는 벌써 자소서 썼던 자소서를 작성했던 기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에 내가 면접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게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한테 권하는 게 원서수 기간에 그래도 면접 준비까지 좀 한 바퀴 돌려놓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난 면접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완벽도를 좀 높여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원서 접수 직전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빡빡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면접 자소서 준비 안 해도 되는 전 교과 중심 학생인데 이 경우에는 언제 수시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교과 제형 중심 같은 경우에 당연히 비교과 분석이나 비교과를 더 이상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교과하고 학종하고 함께 쓴다고 한다면 좀 섞어갖고 6개를 맞춘다고 한다면 학종 중심으로 일과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6개를 모두 다 교과 중심으로 쓴다. 교과 면접 혹은 교과 올인 이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기말고사 성적표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3학년 학교 성적표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7월 초에 바로 그냥 6개 대학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해요. 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대학교를 끄집어냈을 때 학생한테 좋은 점은 뭐냐? 당연히 수능 최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뒤쪽에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마무리까지 열심히 달려주신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이 일과대로 준비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피루스 입시 컨설팅 오경진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